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것은 옛말. 잇몸은 오복 중의 하나인 치아의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요. 잇몸병은 치태와 치석이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 턱뼈 괴사까지 부르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잇몸 혈관을 타고 들어간 세균이 뇌졸중, 심근경색 등 전신질환을 유발해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연세대 치대 치주과 정유원 교수, 단국대 치대 치주과 박정철 교수와 함께 100세 건강의 지지대, 잇몸 건강하게 지키는 법부터 잇몸병 치료와 오해, 진실까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년 전통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이 천냥이면 잇몸은 990냥이라는 말도 눈보다 있다고 더 합니다. 비싸네요. 그러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이제 100세 시대에 장수를 하기 위해서는 잇몸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대요. 그렇습니다. 네. 잇몸이 그만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감기 다음으로 병원을 자주 찾는 질환이 바로 잇몸병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적신호가 켜지는 게 바로 잇몸인데요. 특히나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잇몸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잇몸에 숨어져 있는 건강과 돈의 비밀부터 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눈이 휘둥그레지실 텐데요. 건강과 돈을 좌우하는 잇몸의 비밀. 첫 번째, 치아 하나를 잃으면 얼마를 잃는 것이고 잇몸을 잃으면 얼마를 잃는 것이다. 볼게요. 1000만 원. 3천만 원이요. 벌써 눈이 휘둥그레지셨죠? 잇몸을 잃으시면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8억 4천만 원. 와, 야, 정말. 아니 이런 대단한 연구 결과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치아는 저희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흔히들 말하는데요. 사실은 잘 관리하지 않고 또 쉽게 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의 연구에 따르면은 치아 하나, 건강한 치아 하나의 가치를 약 3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3,400만 원 정도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잇몸이 안 좋아져서 치아를 모두 다 빼면 총 28개, 무려 8억 4천만 원을 저희가 잃는 셈이 되는 겁니다. 와,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뭐. 그쵸?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잇몸이 약하면 뭐 대충 그럭저럭 살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냥 그렇게 넘길 일이 아니네요. 이하고 잇몸만 잘 관리해도 8억 4천을 버는 거네요. 네.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8억 4천이니까 정말 어머님들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아까 990냥이라는 표현이 정말 과장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기분은 네. 좋은 건요. 내 입안에 지금 8억 4천이 있네요. 기분이라도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것부터 묻고 시작할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잇몸병이란 뭘까요? 이게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약해진 걸 잇몸병이라고 할까요? 박 교수님? 네, 준비된 영상을 좀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치아 사이로 음식물이 많이 이제 끼게 되는데요. 네. 그러한 부분들에 이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게 되면은 침과 함께 섞이면서 저희가 미끈미끈한 막, 이것이 나중에 치태가 되고요. 이게 단단해지면 치석이 됩니다. 이제는 칫솔질로 제거가 안 되는 단계까지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염증의 원인이 되면서 잇몸병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저희가 치은염이라고 하고 요게 뼈까지 퍼지면서 뼈를 녹이게 되면 저희가 치주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석 치태가 이제 보기에는 좀 누렇고 입냄새 좀 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고 잇몸을 녹이고 잇몸 뼈까지도 녹인다. 그러면은 당연히 치아도 뭐 흔들흔들 안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만성적으로 염증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뼈를 녹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다행히 몸이 건강하셔서 면역학적으로 이걸 좀 눌러주시면은 흡수가 조금 지연은 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뼈가 녹게 되면은 뿌리가 노출되면서 시린 증상 생기고요. 치아가 흔들흔들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치아를 빼야 되는 거죠.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해 왔는데 이 환자분은 잇몸 밖으로 뿌리가 다 보일 정도로 심하게 뼈가 녹은 증례가 되겠습니다. 와. 교수님, 그럼요. 이렇게 두 분께서는 환자분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잇몸만 보고도 그냥 육안으로 이게 뭐 잇몸병이 있네 없네 뭐 예를 들어서 초기네 중기네 이렇게 딱 육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사실은 뭐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사진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저희가 사진을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육안으로 집에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왼쪽에 보시는 건 정상 잇몸입니다. 네.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산호와 같은 분홍색, 예쁜 핑크색을 갖고 있으면 아무래도 건강한 잇몸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태와 치석이 끼기 시작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잇몸이 붓고 그리고 빨갛게 되면서 이 특히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이 커지게 되죠. 이 경우에는 양치질만 해도 내지는 건드리게만 해도 피가 나고 네. 더 심해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발적인 출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스케일링을 하기 전에 환자분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울긋불긋 잇몸이 많이 부어 있고 빨갛게 되어 있죠. 네. 이 환자분에게 스케일링을 하고 2주 뒤에 오게 되면은 부어있던 잇몸들이 사라지면서 훨씬 더 건강한 색깔로 바뀌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이미 잇몸뼈가 조금 녹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치아 사이가 이제 비어있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증상들이 나타나면 일단 일상생활이 힘들기도 하겠지만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네. 잇몸이 병들면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잇몸이 병들면 심근경색, 뇌졸중, 당뇨,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고요? 우와. 아니, 구강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전신의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양치질을 안 했는데 이게 왜 전신질환으로 가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입안에 있는 세균이 핏줄을 타고 온 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뇌로도 가고 무릎 관절염에서도 세균이 발견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세균이 만들어내는 염증 인자가 역시 혈류를 타고 몸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 마치 세균이 만들어낸 무슨 폭탄이 엉뚱한 곳에서 터지는 것처럼 다른 곳에 질병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마지막 기전은 몸의 면역성 기전에 의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싸우는 저항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저기 이동하고 있네요. 잇몸병과 네. 관계없는 엉뚱한 곳에서 전신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저희가 치아 주변에 생겨 있는 이 염증들이 전 몸으로 퍼져나가는데 이 치아 주변에 있는 치아의 염증의 면적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손바닥 하나 절반 정도의 면적만큼의 염증이니까 요거를 늘 몸 안에 끌어안고 살고 있다고 하면은 온 몸에 탈이 안 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꿀떡 삼킨 세균이라든지 염증 물질이 피를 타고 온몸을 돌면서 여기저기를 네. 고장내고 다니는 건데요.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영양이 있어요. 뭔지 짐작되시죠? 잇몸이 병들면 폐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구강암 이 각종 암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야. 너무 무서운데요. 네, 다들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저희가 대규모 역학조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를 해보면은 잇몸이 안 좋은 경우에 실제로 암의 유병률이 높다는 것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두 질병의 이 상관관계가 잘 밝혀져 있는데요. 네. 물론 모든 암을 다 유발하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특수한 암의 유병률을 더 높인다는 것들이 밝혀져 있고 네. 향후 저희들이 많은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이 칫솔질 하나만 꼼꼼하게 해도 무시무시한 많은 암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양치질을 열심히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요. 해야죠. 그렇군요. 정말 잇몸병이 정말 구강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데요. 이제 저 세균이 모두 치주염을 유발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착한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는 건가요? 방금 정혜원 교수님께서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우리 잇몸에는 분명 착한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 세균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요게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은 나쁜 세균들이 삐집고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양치질이 이제 안 좋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나쁜 세균들이 득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잇몸 살에 염증을 일으켜서 잇몸이 내려가고 뼈를 녹이게 하는 조직 파괴를 유발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저렇게 꼬불꼬불한 게 내 입속에서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정말 빨리빨리 양치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잇몸병을 이제 단계별로 해가지고요. 이게 치아하고 잇몸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제가 사진을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네. 사진을 예. 보시면서 이해하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왼쪽에 있는 잇몸 1번 사진은 사실은 저희가 요즘 보기 힘든 아주 젊고 건강한 분의 잇몸이에요.
귀한 거군요. 일단은 핑크색으로 예쁜 깨끗하네요. 잇몸을 갖고 있고요. 네. 치아랑 치아 사이에 우리 복이 나간다고 하는 그 구멍이 없죠. 예, 예. 잇몸살로 아주 예쁘게 잘 채워져 있습니다만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제 잇몸이 검붉게 이제 염증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잇몸과 잇몸 사이사이가 이제 비어 있는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출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이제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잇몸 아래에 있는 뼈가 녹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치아랑 치아 사이에 공간들이 크게 생기는 것들, 그리고 치아가 시린 증상이라든지 치아가 흔들리는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분은 심하다. 정말 양치질이 안 됐던 분이에요. 눈으로만 봐도 치석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죠. 네. 잇몸을 눌리고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밑으로. 뼈도 녹이면서 내려가는 거죠. 이러다가 이제 우리 남성분들 술 드시고 양치질 네. 안 하고 주무시고 몸 피곤하게 하시고 잠 안 주무시고 하면은 잇몸에 고름이 생기면서 잇몸이 땡땡 붓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중등도의 치주염까지 간 거고요. 예. 이제 맨 오른쪽을 보시면은 고도의 치주염입니다. 잇몸뼈 밖으로 치아 뿌리가 보이고요. 흔들흔들해서 이제는 치아를 빼야 되는 단계가 된 정말 겁니다. 심각하네요. 네,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의 위험을 얼마나 높이게 되나요? 재밌는 연구가 있어서 네. 영국의 이제 연구진에 따르면은 당뇨 환자분들을 모아가지고 잇몸 검사를 해봤더니 무려 3배가 더 많은 분들이 당뇨가 있으면 잇몸이 안 좋다라고 합니다. 즉 당뇨병이 있으면 잇몸병이 악화가 되고요. 또 거꾸로 잇몸이 안 좋으면 당뇨의 수치도 안 좋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잇몸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치료가 안 되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검사를 해보면 놀랍게도 당뇨인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당뇨를 찾아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잇몸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은 당 수치도 줄어드는 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당뇨병의 제6의 합병증이 잇몸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네. 당뇨와 잇몸병은 같이 가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관련성이 있네요. 일단은 다른 건 다 수긍할 수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잇몸병이 생긴다. 요즘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그리고 또 우울증 약 있잖아요. 이거랑 예. 또 잇몸병이랑 약간 뭐 이렇게 연결이, 잠깐 이렇게 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 네, 현대인 치고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사회가 각박해지고 있죠.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치료제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고 저희 치과에도 점점 더 환자분께 여쭤봤을 때 저 우울증 약 먹고 있어야 하시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제 중에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같은 경우는 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잇몸병을 더 악화시키는 현상을 갖고 오게 되고요. 특히 스트레스와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네. 그리고 취업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청년분들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잇몸병의 단계를 넘어서서 괴사성 잇몸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괴사성 잇몸병은 누가 걸렸던 병이냐 하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쟁 중에 참호 속에 숨어서 살고 있었던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 군인들이 겪었던 병이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잇몸에 안 좋은지는 다들 잘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소파술로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3단계는 어쩔 수 없어요. 칼을 댑니다. 잇몸을 열고 잇몸뼈 깊은 곳에 치석을 제거한다. 잇몸 수술. 예. 앞서의 이제 2단계까지 정혜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비외과적 치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들지 않는 치료고요. 네. 이제 3단계부터는 이제 칼을 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도저히 기구가 접근이 안 된다거나 보이지 않는 부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흉하지만 잇몸을 좀 열어가지고 저희가 깨끗하게 치석을 제거하면 오른쪽처럼 다시 건강한 잇몸으로 뼈로 치아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접근하는 거를 저희가 외과적 치료라고 하고요. 네. 물론 이 절차가 깎아내고 잘라내는 삭제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잇몸을 저희가 열고 먼저 치석이나 치태와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요.
잇몸 살 중에 염증이 있는 살들 역시 제거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외과형 수술인데요. 이렇게만 두고 집에 보내시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잇몸을 재건할 수 있도록 뼈 이식제라든지 잇몸 살을 이식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건강한 잇몸으로 다시 재생을 해드리는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너무나도 다행히 나라에서 보험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치과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나라에서 보험을 해주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수술 장면 보면서 좀 무섭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이제 2단계를 넘어선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있다고 해요. 마지막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텐데요. 바로 부분 틀니와 임플란트. 네. 사실 가고 싶지 않은 단계이실 거예요. 잇몸 관리 열심히 했는데 자꾸 뼈는 녹아 내려가고 또 이미 치과에 왔더니 너무 늦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도 망설여지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치아를 빼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빼고 난 다음에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식사를 또 하시고 또 아름다운 웃음을 갖고 또 정확한 발음을 하게 하시려면 이 결손된 치아 부분을 저희가 수복이라고 하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분 틀니를 만들거나 임플란트를 심어가지고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찬물을 마실 때, 이 닦을 때 실입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이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아유, 시린 치아만큼 골치 아픈 게 또 없습니다. 네. 잇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잇몸이 조금 내려가면서 치아 뿌리가 이제 노출이 되는데 그게 이제 찬물이나 바람에 이제 시리실 수가 있죠. 파여 있는 부분이 좀 크게 되면 저희가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로 치아 색깔 나는 재료로 떼어드리고요. 아니면 잇몸을 끌어올려서 좀 덮어드리는 치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시린 원인 중에 하나가 치아에 금이가 있으면 시릴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제 음식 같은 것들 중에 특히 질긴 것들 내지는 이제 남성의 멋진 멋을 위해서 병뚜껑을 탁 입으로 딴다거나 이런 것들 하시면은 네. 금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꼭 좀 피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칫솔질을 앞뒤로 세게 하시는 과격한 이런 것들이 또한 치아에 마모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하시면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남성분들 병뚜껑 이로 이거 하는 거 남자의 상징이 아니고 이를 위해서 참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궁금증들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구강 관리와 관련된 궁금증과 속설들이 다양한 만큼 저희가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구강 관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하나하나 열어볼게요. 첫 번째. 스케일링 자주 하면 치아가 깎이고 치아 사이가 더 벌어진다. 박 교수님 어떤가요?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큰 아니구나. 오해입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로는 절대로 치아를 깎을 수가 없고요. 스케일링을 하면서 치석이 제거가 되면은 제거한 다음에 치아가 얇아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으로 깎였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오해이시고요. 가끔씩 오랜만에 나타나시면은 이게 치석을 제거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자주 나오셔서 금방금방 치석을 제거하시면은 그런 느낌을 안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조금 예. 시린 느낌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깎였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잇몸이 이제 내려가고 염증이 빠지니까 좀 더 예. 시린 증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 것 예. 같아요. 지금 이제 김혜연 씨도 말씀하셨지만 어르신들이 스케일링 받고 오면 창문에 구멍 뚫린 것처럼 바람이 숭숭 불죠.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이가 시린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그거는 정말 빼내야 되는 치석을 빼낸 거라는 네.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또 이런 핑계로도 미루세요. 양치질만 잘하면 맞아. 스케일링 뭐 꼭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어떤가요? 요거는 이제 O기도 하고 이제 X기도 한데요. 네. 양치질을 이론적으로 잘 하신다면은 사실은 스케일링 안 받으셔도 됩니다만 네. 사실은 세상에 그런 분은 없습니다. 치아와 네.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에 아주 미세한 틈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치태 세균들이 끼게 되면은 저희가 쓰는 이제 기구를 이용을 해서 좀 제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양치질을 물론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꼭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치질도 평소에 꼼꼼하게 하시면서 또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꼭 정기 스케일링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궁금증 볼게요. 저는 이것도 정말 헷갈려요. 임플란트 한 이는 잇몸병 안 생긴다. 어떨까요, 그러게요. 박 예. 교수님? 임플란트가 튼튼한 쇠로 돼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하시는데 아닙니다. 조직학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자연 치아보다 염증에 더 취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관리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치아는 태어나면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지만 임플란트는 저희가 돈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더 열심히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잇몸병 퇴치법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양치질은 이를 닦는 게 아니라 뭘까요? 바로 이와 잇몸 사이를 닦는 것이다. 그래요?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네요. 네. 대한티주과학회에서는 매년 3월 24일을 잇몸을 생각하는 날로 하루에 3번 잇몸을 사랑하자라고 해서 이제 날을 정해놨는데요. 올해는 특히 당뇨 환자분들의 잇몸 관리로 3개월에 한 번 치과에 가고 하루 2번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닦고 그리고 하루에 4번 양치질을 하세요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루 2번 치아와 사이를 닦느냐? 이 좁은 사이는 칫솔이 도달을 못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닦기 위해서는 특수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염증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4번 닦으라고 권해드렸지만 기존에 하던 대로 3번씩만 닦아도요. 1년에 몇 번 닦는 줄 아세요? 1,100번의 양치질을 우리가 하게 된대요. 1년에. 네. 근데 이제 잇몸 닦는 것도 오늘 처음 배웠고 그거는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질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대로 된 양치법을 좀 그럼 이 자리에서 배워볼게요. 네. 선생님. 자, 일단 칫솔은 치아의 한 2개나 3개 정도의 크기를 덮는 형태가 좋고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칫솔이면 좋습니다. 강도는 저희가 튕겨보았을 때 중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중간모의 칫솔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치약을 과도하게 짜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품만 많이 날 뿐 닦이는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작은 완두콩 정도만 살짝 얹어서 꼼꼼하게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잇몸 질환이나 잇몸질 약한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칫솔질을 솔직히 팍팍하면 피도 나고 막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관리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던데. 네네. 어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모델을 가지고 한번 네, 양치하는 법을 좀 네, 네, 자세히 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집에서 쓰시는 아니 너무 크죠? 네. 치아 2개 내지는 3개 정도의 사이즈의 칫솔을 가지고 자, 여기 치아를 보시게 되면은 치아의 90도 각도로 들어가는데 요거를 살짝 기울이시면 45도가 됩니다. 네. 자, 치아와 잇몸 사이로 살짝 밀어 넣듯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진동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튕겨 올립니다. 다시 진동하고 튕겨 올리고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치아로, 그 다음 치아로 이동을 하시는 거고요. 바깥쪽 15초, 안쪽 15초, 바깥쪽 15초, 안쪽 15초.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래 턱이 1분 30초. 그리고 위에 턱이 1분 30초. 기가 막히게 3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양치질을 하시게 되면은 꼼꼼하게 닦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그 잇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치 잘못하면 왜 피도 나고 너무 아프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잇몸 질환 있으신 분들도 하면 되나요? 똑같은 방법? 대부분의 경우에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칫솔질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앞뒤로 닦는 분노의 양치질은 절대로 저희가 권해드리지 않고요. 네. 치아와 치아 사이로 네. 빗질하듯이 네. 쓸어 올리는 방법으로 주로 닦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이제 양치를 했을 때 우리 입속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세균이 있었는데 없어진다. 이런 걸 이제 육안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확인할 수 없지만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하셨다고요? 네, 저희 이제 치과에는 이런 도구가 있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칫솔질을 하기 전에 분에게 이 분홍색 염색제를 주게 되면은 분홍색으로 염색된 곳이 바로 치태 세균들이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요거를 이제 칫솔질을 꼼꼼하게 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그 치태 세균들이 닦여 나가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핑크색들이 남아 아직 있습니다. 있네요. 네네. 바로 치아와 치아 사이 가장 안 닦이는 부분이죠. 따라서 칫솔질 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치간 칫솔, 치실을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사이까지 닦아주셔야 완벽한 칫솔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구강 건강을 위해서 양치질 뭐 거듭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텐데요. 근데 양치질을 하긴 하는데 세균 범벅인 칫솔로 양치질을 하면 그 뭐 하나마나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칫솔을 좀 청결하고 뭐 깨끗하게 관리하는 방법도 한번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이 사이도 닦아야죠. 뭐 입천장도 닦아야죠. 혀도 닦아야죠. 뭐 칫솔도 닦아야 되죠? 여러 가지를 닦아야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도구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양치질 전에 이것을 먼저 사용하라. 많이들 쓰시죠? 치실 치간 칫솔을 좀 쓰시면 도움이 된다고요. 근데 네. 전에 쓰라고요. 선생님. 네네. 저희가 이제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처럼
칫솔질이 먼저일까, 치간 칫솔이나 치실이 먼저일까를 많은 네. 고민을 해왔는데 네. 드디어 최근에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네, 치간 칫솔과 치실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칫솔질 하라는 권장 사항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치간 칫솔과 치실을 이제 해서 정결하게 치아 사이를 닦으면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옵니다. 네. 이제 그거를 칫솔로 잘 제거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이 치실과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 면을 이미 깨끗하게 닦아놨기 때문에 치약에 들어있는 불소가 잘 도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칫솔질보다 먼저 치실과 치간 칫솔을 하라고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그럴 때 잇몸에서 피가 나면은 더 박박 닦으라는데 이게 일리 있는 소리인가요? 저희 어머니도 이거 좋은 거라고. 아, 지금 피가 더 날 텐데. 건가요? 어때요? 예. 피가 나면은 뭐 뭔가 염증이 빠지면서 막 그런 네. 거다라는 믿음들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잇몸에 피가 난다는 얘기는 치태, 염증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치태를 제거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예. 댁에서 이렇게 막 더 열심히 닦게 되면은 오히려 잇몸을 다치게 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다들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가까운 치과에 오셔서 잇몸에서 피가 나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가 꼼꼼하게 청소를 해드릴 겁니다. 네,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닦고 소금물 가글 하면 입속 세균 없애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하고 질문 주셨어요. 박 교수님 어떨까요? 입속 세균을 소금으로 가글 하면 물론 줄어들죠. 왜냐하면 소금에 살균 효과가 조금 있거든요. 하지만 입속에 있는 세균을 다 없애려면은 큰 수영장에다가 소금을 잔뜩 부으시고 그 물로 가글 하면 아마 다 없어질 거예요. 그 정도로 음식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이 약의 효과를 낼 정도로 하려면은 엄청난 양을 저희가 먹거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걸 너무 맹신하기는 조금 어렵고 조금씩 습관으로 해서 누적해 나가시면은 충분히 효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이 있으시다고? 네. 예. 잇몸 마사지를 하는 건 아이고, 어떨까요? 예. 이 잇몸에 이렇게 약간 피가 나고 좀 부어있을 때 가제 손수건이나 이렇게 잇몸 마사지를 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네. 네. 잇몸 마사지는 당연히 뭐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손톱이 있다거나 손톱이 길다거나 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하시다가 오히려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주의해서 적정한 수준으로 하시면 좋고요. 내가 이걸로 뭔가를 낫게 해야겠다라는 치료 목적으로 하시게 되면은 과도하게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선을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에 그냥 알뜰히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썼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내일 방송 예고해 드릴게요. 내일은요. 단단한 뿌리의 힘, 뿌리 채소라는 내용으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